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한날이 저한테 주니어 분들이 주로 오실 거고, 그분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해달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 네, 제가 볼 때는 평균 연령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내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저도 적응이 안 되는데, 네, 유튜브 너머에는 주니어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 주니어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예, 참고하고 들어주시고 제가 요 앞 시간에 이제 치즈님 강의도 들었는데 묘하게 치즈님이랑 저랑 조금 강의 방향이 약간 이제 반대 사이드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치즈님이 얘기할 때 이제 신뢰에 관한 얘기들도 했고 약간 웅웅거리죠 소리가? 여기는 마이크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신뢰관계도 얘기를 했고, 우리 팀장도 좀 예쁘게 봐줘라, 이런 얘기. 우리 부장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뢰를 딱히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개인의 선의에 의지하지 않고 굉장히 시스테미컬하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는 정말 최상의 성과에 도전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최악을 막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어디 가나 PRD를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PRD를 얘기하고 있고, 생각보다 PRD라는 문서를 쓰지 않는 조직을 너무 많이 봐왔고, 어, 우리는 PRD 안 써요. 대신에 뭐, 우리는 AC 문서를 써요. 뭐, 우리는 디자인 독을 써요. 디자인 독을 그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디자인 독을 써요. 뭐, 어, 문서의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결론적으로 저는 그 PRD를 제가 주장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네, 결론적으로 PRD를 중심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 그게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전부고, 오늘 주제가 이제 학습과 성장이다 보니까 결국 PM은 성장을 하려면 제품을 산출해야만 성장할 수 있고, 제품을 산출하지 못하면 반대로 성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의 산출이어야 한다가 제가 얘기하는 주 요체입니다. 제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가면, 네, 창업 한번 했었어요. 제가 2008년에 창업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잘 되신 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잘 안 된 사람이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되게 운 좋게 삼성전자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삼성페이라는 프로덕트를 제가 할 수 있게 됐고 그때가 저한테 되게 큰 기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많은 부분들을 또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고 이후에 투자라는 초기 투자라는 업으로 넘어오면서 지금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를 해오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그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쪽으로 넘어와서 PO를 하기도 하고 또 PMO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아이덴티티는 네, 되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현재 2019년부터 꾸준히 PMF라는 이름으로 초기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고, 지금까지 한 16개 기업 정도의 투자를 진행해 왔고, 올해도 한 4, 5개 정도를 더 지금 이제 투심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로덕트 코치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파타임 CPO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제 프로덕트 프로세스, PRD를 중심으로 한 프로세스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스타트업 요청에 따라서 제가 12주 워크숍을 설계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오늘 할 얘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요 얘기를 조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형적으로 프로덕트 매니저에 관한 얘기예요. PMPO라는 말을 제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PM이 뭐고 PO가 뭐야. 뭐, 엊그제 이제 골비네커 아저씨가 저런 얘기를 써가지고 그냥 갖다 붙여놨는데, 저는 PO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KPO의 탄생이라는 글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PO는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 PMPO를 붙이면 뭐 누가 더 상위나 포괄적인 의미야 이런 얘기도 다 의미가 다르고요. 그래서 모든 게 많이 다른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얘만 따로 얘기해도 하룻밤짜리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오늘 제 얘기는 프로덕트 매니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대비를 조금 설명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MPO로 대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PM과 비스랩으로 대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BA를 대비한 테이블을 가지고 왔어요. PM으로서 저희 아이덴티티는 전형적으로 제품을 산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산출하는 것이 과정이기도 하고 제품의 로드맵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PM이 아닌 그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비즈랩 혹은 PO라고 하면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과정에 천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가장 중요한 말이 비즈니스 임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PO는 비즈니스 임팩트가 더 중요하고 PM은 프로덕트 디플로이먼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당연히 아닌 겁니다. 다만 그 관점이 보다 그런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솔빙하는 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커스터머 리퀘어먼트를 보는데 더 비스텝이나 더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프로덕트 리퀘어먼트를 바라보는 게 PM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개를 좀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 그리고 네. 오늘 할 얘기를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어디나 그냥 다 나오는 적당한 그림인 것 같아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하면 그냥 쭉 아무 데나 나오는 그림입니다. 어, 아이디어가 나와서 뭐 마켓 리서치를 하고 MRD 쓰고 PRD 쓰고 이제 열심히 개발하고 아마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프린트 돌리고 이터레이션 하는 그런 영역들이겠죠. 네, 그리고 QA 테스트 밸리데이션 하고 런치하고 포스트 이밸리에이션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앞쪽에 특히 저 MRD와 PRD를 중심으로 한 이 앞쪽 부분을 저는 형상화 과정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대표님이 어느 날 무슨 책을 읽고 오셔가지고, 네, 어느 날 뭐 투자자와 밤에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오셔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저희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실에 모여 화이트보드에 이걸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시장을 팍 찢어가지고,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제 하고 나면 대표님 말씀하시고 나서, 자, 이제 우리 이걸 개발합시다. 그러면 다 알겠지? 까지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개발팀의 입장에서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뭘? 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대표님 갑갑해 하시고 내가 니네 주는 월급이 얼만데 그러고서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는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화면을 따기 시작하세요. 스크린을 열심히 땁니다. 대표님 되게 신나거든요. 내 상상이 막 그려지잖아요, 여기에. 되게 신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 했어. 이제 넌 개발만 하면 돼.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사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회사건 큰 회사건.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이 꼭 작지만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형상화가 비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MRD를 쓰고 PRD를 쓰는가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얘기는 그 얘기는 또 아닙니까? 즉, 이 디벨롭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렇게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PM이고, 내가 그래서 PO야. 나는 성장을 하고 싶어. 당연히 그렇겠죠. 성장을 하고 싶어. 성장을 할 거면 제품을 산출해야 돼. 이 과정 안에서.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과정 안에 과정 밖에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 이 과정 밖에서 내가 제품을 산출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냐, 즉 성장하지 못하는 패스웨이냐를 얘기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요새는 이렇게 화면 정의서 안 쓰죠. 네, 요새는 안 쓰죠. 있습니다. 네. 이 대답을 기다렸어요. 네. 쓰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던 어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느 회사를 인수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 회사 인수한 그곳은 지금도 PPT로 화면 정의서를 300장을 그리신다고 합니다. 21세기지만. 네. 요즘 어느 시대인데 우린 애자일해. 이런 거 안 써.
그러면 어디다가 하죠? 피그마에다가 합니다. 똑같은 걸 피그마에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자일에서 피그마 얼마나 좋아? 막 프로드가 바로 따다 쓰면 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는 화면 정의서라고 부르고 뒤에 거는 스크린 플로우라고 불러요. 제 입장에서는 같지만, 네, 같지만 이렇게 합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면 정의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PM들을 코칭하거나 가르칠 때는 화면 정의서를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음, 그 요즘은 좀 안 유명하던데 그 베이스캠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여전히 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회사에서 쉐이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주장한 바가 있고, 저 누구죠? 릴레이트에서 한번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회자되고 했었는데 저도 좋게 봤습니다. 어,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던 내용이었어요. 다만 이 번역에서는 이제 너무 구체적이라고 하는데 원문에서는 와이어프레임 서투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PM이고 내가 PO야? 내가 화면 정의서를 PPT에 그렸어. 피그마에다가 그렸어. 그거는 어떤 나의 원천적인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걸 이렇게 하고라는 원천적인 원형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원형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걔를 화면으로 구상해낸 거예요. 그래서 구상해내서 전달을 하는 거죠. 네, 전달하면 걔는 되게 잘 받아요. 화면으로 보고, 알겠어. 너무 쉽게 알겠어. 맞아. 라고 알아요. 자, 근데 이 과정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이디어나 생각을, 원형의 생각을 그림으로 압축해낸 거예요. 네, 컴프레스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이 잘 됐고 전달도 쉽게 딱 됐어요. 그럼 받은 걔를 어떻게 할까요? 컴프레스니까 당연히 디컴프레스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 컴프레스와 디컴프레스 과정을 코덱이라고 하잖아요. 코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와 제가 코덱이 똑같으면 걔는 잘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이 아닌 우리 세상에서는 코덱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사실 코덱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덱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자아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는 PM이지만 저 상황에서는 소비자고 저 상황에서는 누구의 아빠이자 엄마이거나 동생이고 그렇죠? 저기는 조직장이고 나는 다양한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코덱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해 전달한 것들을 디컴프레스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코덱의 차이로 인한 저는 손실과 에러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PRD를 쓰거나 MRD를 쓸 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압축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를 전달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원형 그대로를 텍스트로 그대로 전달하라고 요구를 해요. 네, 여긴 좀 이따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싫어하는데 어찌됐건 뭐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내가 PM이고 PO고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피그마에 그려가지고 어쩌고 전달했어. 그렇게 하고 나는 내일이 끝났어. 가 되는 상황. 을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떤 상황이 벌어져? 내가 열심히 그려요. 피그마에다가 막 그리고 뭐 수십 장을 그리고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리뷰를 해요. 네. 관계자들, 개발자들 모시고 다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원격으로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럼 화면 보면서 막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이거 하면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예스 하면 일로 가고, 노 하면 일로 가고요. 막 설명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어요. 다 알겠거든, 이미. 질문이 없어요. 혹시 애매하거나 부족한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내 할 일은 뭐가 남았죠? 제가 가져가서 하다가 뭐 모른다고 물어오면 답변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네. PM이 이렇게 나의 와이어프레임을 핸드오버하고 대작던 해버리는 상황. 이 상황은 저는 PM이 제품을 산출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품 개발 과정이라고 아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나는 딱 앞에 어느 한 영역에만 존재하고 나는 전달하고 끝났어. 그 제품은 누가 산출했을까요? 네. 이 엔지니어들이 자기의 코덱으로 쟤를 열심히 해독해서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사실 안 궁금해요. 왜 나는 해독을 했거든.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하지만 난 해독을 했고 열심히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보통 벌어질까요? 아, 한참 지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언제 돼? 잘 되고 있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네, 리뷰를 해요. 리뷰를 해보면 내가 PM이고 내가 그려준 건데 뭐가 다른 게 나옵니다.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뭔가 잘 이상해. 이건 왜 이렇게 됐어? 원래 그런 거야. 요까지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런데 앞서 봤지만 이 리퀘어먼트는 어디서 나왔죠? 사장님에게서. 이 리퀘어먼트는 고객 부서에서, 영업 부서에서 커스터머 리퀘어먼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마지막 리뷰를 보면서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왜 안 돼요? 당연히 돼야지. 당연한 건 없어요. 왜 안 되냐? 리퀘어먼트에 없었으니까 안 된 거예요. 형상이 없어서 안 된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업팀은 이게 안 돼서 저희가 이거 세일즈 할 수가 없어요. 딜리버 할 수가 없어요. 야, 네가 그랬잖아. 너 앞에 리뷰할 때 맞다며. 질문 없다며. 라고 따져봤댔자 어쨌건 제품은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네, 개발 투자금은 개발비로 투자자기도 하니까 제 아까운 투자금은 이 과정에서 개발 시간은 날아가고 없어지고 런웨이는 줄어들고 온갖 이딴 일은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걸 따져봤댔자 이건 아무 소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PM이 와이어프레임을 핸드오버하고 끝낸 것은 제품을 산출한 과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설사 얘네가 아무리 헌신을 해서 하고 그 전 회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6개월짜리 프로젝트인데 한 2달 밀려서 8개월 만에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리뷰를 했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왜 안 돼요? 개발팀이 이걸 안 해줘가지고 이걸 이렇게 세일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서 3개월을 더 개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3개월 뒤에 모두가 만족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퇴사를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이 핸드오버를 한 PM은 성장을 했을까? 제품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성장을 했을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치즈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신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얘랑 신뢰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런 파트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둘이 일하면 제가 좀 대충 해도 잘해줍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해준 거 보고 마치 내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원래 그거야. 이런 것들이 신뢰 관계잖아요. 그런데 얘는 얘랑 할 때는 제품이 나오는데 얘랑 할 때는 제품이 안 나와.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나는 뭘 해야 돼? 네, 보통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기획서에 너무 변동이 많아서 변동이 없는 파이널 버전을 내줘야 돼요. 아, 얼마나 걸려? 기획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무슨 네, 그냥 되게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에스컬레이션 올라가죠. 그러면 C레벨에서 그래, 네가 확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돼서 벌어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얘는 사실 얘가 얘랑도 일을 할 수 있고 얘랑도 하고 얘랑도 하고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조금 산출해야 얘는 더 성장하고 시니어레벨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정한 제 사례는 요겁니다. PM이 나는 분명히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 월급에 부끄럽지 않아. 밤도 새고 막 열심히 그리고 있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회사에 기여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만 그것이 본인을 성장시키지는 못하는 케이스를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케이스는 사일로하고 사인오프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앞에 얘기했던 상황, 어, 실제로 경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자, 그럼 이제부터 기획서를 써가지고 기획서를 사인오프를 받아와. 이 기획 써가지고 이게 맞지라고 영업 조직 리더한테 사인오프를 받아와. 이게 맞지라고 운영팀에 사인오프를 받아. 네, 맞지라고 PO 헤드가 사인오프해. 라는 얘기가
불과 얼마 전에 21세기지만 있었습니다. 오늘 계시는 분들이 주니어는 아니니까 이런 말이 올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주니어라면 여러분 회사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사인오프를 받아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전직 구글러의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건 나발이건 간에 네, 도망치세요.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은 절대 제품을 산출하거나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건 도망치는 겁니다. 옆으로 샜는데 네. 사인오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워터폴을 전제로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우리 다 애자일 하잖아요. 다 애자일 하니까 워터폴을 되게 그 열등한 열위의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워터폴은 굉장히 완성되고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방법론이에요. 다만 워터폴이 우리가 흔히 다루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만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뿐인 거죠. 뭐 워터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 에자일이라는 게 이제 뭐 20년도 한참 후반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넘어가면서 스스로 발전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하면서 최신의 것, 어떤 것, 좋은 것, 그래서 워터폴은 나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인오프를 얘기할 거면 굉장히 워터폴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라야. 우리 애자일 하는데 왜 우리는 지라 쓰니까? 우리는 애자일해. 왜 우리 슬랙 쓰니까? 야, 우리 애자일해. 왜 우리는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다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또 내 얘기인데. 무슨 기사를 내라, 애자일 관련된 무슨 인터뷰를 하라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써봤더니 데이터 드리븐한 회사니까 우린 애자일이지라는 얘기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저희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라를 쓰는 건 애자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애자일에 왜 지라 씁니까? 지라를 투두 리스트로 쓰시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지라 프로젝트가 우리 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플랫폼 1팀 지라 보드가 있어요. 거기에 할 일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그럴 거면 투두 리스트를 쓰세요. 이게 훨씬 더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자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자일한데 워터폴을 해요. 애자일한데 사인오프를 해요. 네. 사인오프는 결국 이 개념이거든요. 단계를 내려오면서 밸리데이션 치고 사인오프 받고 치고 받고 치고 받고 다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네. 다시 올라가려면 완전히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PM이, PO가 내가 뭐를 그리고 뭐를 하고 리뷰를 하고 어쩌고 사인오프를 치고 받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스일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 PM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인오프 하에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숙련되어 갑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내가 더 잘 그립니다. 피그마를 더 잘 쓰게 되고 파워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그리게 되고 뭐 화면 정리 300장 껌이 그만큼 합니다. 쭉쭉쭉쭉 하고 리뷰도 되게 나이스하게 잘해요. 네. 그거는 숙련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일단 이렇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PM이고 주니어이고 나의 회사가 사인오프하면 도망가시고 사인오프가 아니더라도 내가 핸드오버하고 끝나는 상황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위험성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애자일이 나와서 네. 사실 여기도 계시지만 네. 애자일도 20년을 넘어가면서 수많은 서티피케이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애자일에 대한 코칭 자격증도 따시고 뭐 여러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존재해요.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저 스스로는 B급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네. 다만 저는 이제 애자일의 4대의 원칙이나 4대 선언이나 12대 원칙 같은 거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애자일에서 가장 중요한 기저에 있는 아이디어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우리는 시장을 모른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상호작용과 변화에 대한 대응과 협력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선언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 사장님들 중에 애자일이라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애자일 그런 거라며 민첩하게 바꿔주는 거잖아 다. 그런 계십니다. 그게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어, 네, 네. 왜 글로 갔지? 어쨌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요 챕터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그것이 뭐가 됐건 핸드오버하고 개짜 슛던 해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드디어 제가 오늘 어디 가나 얘기하는 PRD로 왔습니다. PRD가 뭐야? Product Requirement Document. 걔를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AC 문서, Product Spec. 요새는 Product Spec이 좀 더 세련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깔쌈한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 PRD를 Source of Truth라고 정의를 하는데, 예. 그래서 PRD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에 몇 가지로 주로 저는 퍼소나와 메인 시나리오, 유스페이스를 개인적으로는 꼽습니다. 저게 PRD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앞서 얘기했던 베이스캠프의 시의법에서는 그 PRD, 제가 생각하는 PRD의 위치에 스케치라고 하는 걸 넣어서 요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것도 당연히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저의 방향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쨌건 그 PM으로서 생각의 원형을 압축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축하지 않은 그 날 것 그대로의 텍스트를 MRD에 필요한 것들 있죠. 마켓 오버뷰, 타겟 어디언스, 타겟 세그먼트라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유저 리ኳ어먼트가 뭔가, 결론적으로 얘를 통해서 딜리버할 밸류가 뭔가, 이런 것들 MRD로, 그리고 PRD로 프로덕트 오버뷰와 퍼소나가 어떤 메인 시나리오를 수행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리퀘어먼트를 갖는가, 어떤 유스 케이스의 인터페이스를 갖는가를 원형 그대로 설계하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PRD의 목적, PRD 왜 쓰는 거야? 목적은 저는 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피그마로 그려도 싱크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는 얘기는 앞에 드렸으니까 그냥 제끼고 내가 텍스트로 상상한 것,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비주얼라이징이 됐겠죠. 마치 사장님이 화이트보드를 설명할 때 그분의 머릿속, 그분의 유니버스에서는 이미 제품이 완성돼 있거든요. 제품이 완성돼서 시장에는 다 잘 됐어요, 벌써. 그 상상, 머릿속에 있는 것. 걔가 사장님과 나 사이에는 싱크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PRD의 목표는 이 나의 생각의 원형 그대로를 텍스트로 내 스테이크홀더들, 내 팀 멤버들과 비주얼라이징 싱크를 하는 것이라고 PRD의 목적을 정의합니다. 얘를 달성할 수 있으면 그걸 피그마로 그리시던 파워포인트로 그리시던 AC 문서를 쓰던 뭘 하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얘가 달성이 되면. 다만 저의 경험상 컴프레스와 디컴프레스 반복되는 이 코덱의 상황에서는 그게 달성되기 어렵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PRD를 쓰셔라 라고 권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PRD 가면서 항상 이 그림 많이 보여줍니다. 네,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상화가 빠졌을 때 벌어지는 일, 정확한 싱크가 안 났을 때 벌어지는 일. 저 앞에가 영업팀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PM일 수도 있고, 디자이너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일은 늘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얼마나 했죠? 한 3, 40분 했나요, 이제? 4시까지 15분 남았구나. 네.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적당히 시간대에 들어왔네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애자일 하면 이 그림 보고 얘기합니다. 워터폴이고 애자일이야. 근데 저는 사실 이 그림 별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애자일 그림은 얘입니다. 얘도 베이스 캠프 그림인데 저는 얘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화이트보드에 막 이면지에서 막 그려온 얘기를 하고 걔가 어떤 형태로든 형상을 잡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꼭 좀 뚜렷해 보이는 거 얘를 먼저 하고 얘가 꼭 프로덕으로 링하게 디플로이가 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뭐 굳이 우리가 MVP를 내서 MVP의 커스터머 피드백을 받겠다라는 그런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품의 수준 요구되는 시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만 이 제품의 불분명한 제품의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나면 걔를 레버리지로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얘를 더 애자일을 설명하기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애자일 관련된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어디 학습을 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다 우리가 듣는 건 뭐죠? 뭐 스프린트 어떻게 하고 뭐 스크럼 어떻게 하고 뭐 스토리 포인트 버닝하고 뭐 타임 로그 찍고 이런 굉장히 택티컬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뒤쪽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애자일의 아까 제가 말한 애자일의 가장 중요한 의지에 있는 아이디어가 우리가 시장을 모른다이기 때문에 애자일은 반드시 시장을 우리가 모르는 시장에서 그 불분명한 형상을 잡아가는 과정부터 올라와 있는 하고 있고 그것이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잦은 디플로이를 통해서 맞춰가는 과정은 더 뒤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꼭 한번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어, 네, 이 그림이 1989년도에 나온 그림입니다. 1989년도에 토털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북에 실린 그림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더 앞에 있었겠죠? 네, 여러분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이 그림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가끔 내는 퀴즈인데 이 그림에서 잘못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은 누굴까? 혹은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굴까? 라는 것들을 가끔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굴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이 강의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개발자야라고 답변한 개발자가 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맞게 한 사람은 얘인 것 같아요. 네. 세일스팀인 것 같아요. 제일 맞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우리가 이런 과정들, 고객이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누군가에 확장화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생략되면서 벌어지는 일들. 자, 우리 PM이잖아요. PM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나 PM이야. 네 말 들으니까 그래, 학습과 성장 알겠어. 그러면 우리도 PRD를 써야지. 회사가 안 쓰는 걸 내가 혼자 쓸 수 있을까요? 우리도 스크럼 해야지. 회사가 안 하는 걸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나는 혼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 네, 도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있고요. 도망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PM인데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 그게 사실 오늘 이건 언컨퍼런스 답이니까 어, 힘들지만 혼자서라도 해라라는 얘기를 저는 드립니다. 네, 힘들어요. 네, 저도 제가 그 회사에서 했던 역할이 이 쉽게 말하면 PRD를 안착시키고 이런 게 제 역할이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꽤 20년 넘게 일해오면서 나름 제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없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해도 네 말 알고 맞고 좋은데 야, 나 요즘 바빠서 못하겠어. 내가 지금 돌아가는데 내가 그거 하느라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라 쓰자 그러면 야 그거 할 시간에 코딩 한 줄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되게 전형적인 개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런 상황을 제가 극복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화면 정에서 열심히 다 그려놓으면 제가 그걸 열심히 고민을 해서 제가 PRD를 써서 네가 원하는 거 혹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 줘보고 그리고 뭐 하자라고 해서 이제 불러다가 뭐
그렇대 그러면 CSO 그룹의 비즈니스 쪽에 누구 불러다가 MRD를 제가 써가지고 주고 이거 MRD 이렇게 쓸 거야라고 주고 이런 거 제가 해봤습니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면 나도 진짜 나가 떨어지고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를 바꿔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만약 주니어고 우리 회사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최소한 나의 성장은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는 그 프로덕트 스쿨이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걔네가 열심히 이런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M이 되려면 어떤 학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얘를 다 해야 PM이면 저도 아닙니다. 이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할 것 같고 여기에서 저는 execution and delivery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그래도 중요한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한다고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은 회사들도 만나고 또 PM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이래서 거기서 많은 얘기를 듣고 딱히 우리만 못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얘기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 회사도 되게 잘한다고 막 겉으로 막 그러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개판이고 뭐 그런 거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가 혼자 있어서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학습하고 성장하는 과정들을 가져가 보자라는 거. 그 과정에서 네, 필요하시면 회사에 잘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강의도 해드리고요. 네, 워크숍도 해드리고요. 같이 1대1 고민도 해드린다는 영업 멘트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얘를 넣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라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 생각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